우린 정의당과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당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저번에 후보도 안 냈잖아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데 조국신당은 사실은 민주당의 그늘이 아니었으면 이만큼 성장하기 어려운 정당이었고 그리고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심지어 이거 정무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인데 경위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 배틀, 민주는 당혹. 오히려 지금 대장동은 내란당이 주도하는 아젠다인데 이거를 조국 장관이 키우는 오히려 이 내란 이 프레임을 키우는 배틀을 제기해서 결국은 지금 이게 잡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데 오히려 국힘당에서는 반가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 처음에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이제 대표죠. 조국 현 대표에게. 조국 대표 제안해서 조국 대표가 처음에 이걸 거절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지금 대표인 장동영 대표하고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장 대표가 바로 냉큼 받아가지고 내가 그럼 하겠다. 왜냐하면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정청래 대표도 들어오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 이제 꼬리를 물면서 서로 상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고르는 호명하는 식이 된 건데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론스타 때문에 약간 이제 주가가 뜨는 것 같은 게 좀 불편한 상황이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나쁠 게 전혀 없는 거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인이 워낙 당이 위기고 본인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치적 이벤트를 만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도 얻을 게 있다고 치고 국민의힘과 장동영 대표도 얻을 게 있다고 치면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토론에서 민주당은 뭘 얻는데 왜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자꾸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가 물음표가 되게 되면은 그렇죠. 정 대표 입장에서 호명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왔던 거는 대장동 항소포기가 지금 가시적으로 지지율에 큰 악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해외 순방 같은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희석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대장동이 전면에 나서는 이슈의 중심에 서는 거를 민주당은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요. 네. 용산도 마찬가지고 자꾸 저쪽에 외압 프레임으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굳이 이게 다시 전면 내세울 만한 이벤트에 혁신당이 나서고 민주당 동참하려 안 하려. 그러면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아 역시 캥기는 게 있으니까. 꼬리 좀 꼬리 내서 도망치는구나. 역시 민주당 뭔가 이 외압의 핵심에는 그 민주당이 있네. 이런 식으로 나갈 게 뻔하잖아요. 예정된 수순에 굳이 같이 말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죠. 이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이야기는 이제 저의 평가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사면된 직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니까 우린 정의당과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당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저번에 후보도 안 냈잖아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금의 지위도 다릅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자체가 달라요. 애초에 출발부터 다른 정당이잖아요. 정의당은 원래부터 진보 정당으로서 활동해왔던 그 세력들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때로 같이 하고 떨어져 이게 좀 뭔가 명분이 있는 건데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민주당의 그늘이 아니었으면 이만큼 성장하기 어려운 정당이었고 그리고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싫어서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민주당에 좀 더 추동력을 주기 위해서 혁신당을 찍어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민주당을 왼쪽에서 견인하면서 국민의힘과 싸우는 쇄빙선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표에 걸맞는 정치적 언행을 해줘야만 지지율도 계속 그렇게 다는 거고 다음 선거에서 역시 혁신당 찍어봤더니 효능감이 있네. 혁신당을 계속 같이 키우는 정당으로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민주당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점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방송 계속 이제 물음표만 생기고 그러니까 같은 진영 내에서 자꾸 싸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진영 이렇게 댓글에서도 우리 그래도 조국 대표가 이런 게 있지 않겠어라고 선의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조국 대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우리 민주당 이 진영에 방해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지층들끼리 싸움으로 자꾸 격화된다는 거. 결국엔 그 토론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과 국민의 지지층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민주 진영 내에서의 갈등으로 분화될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 소위 말하면 저는 그 말 쓰는 거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갈라치기에 딱 엮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토론하자는 건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구가 왜
도는지 네. 지구가 왜 둥근지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거예요. 네. 지금. 진짜 진정성 있는 토론이 되려 그러면은 네. 검찰이 1심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 기록을 까고 토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 기록을 다 오픈해 가지고 세세히 설명해 가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토론을 하려면요 2달 3달 준비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조사라든가 네, 특검이 구성돼서 그럼요. 조사한 결과치가 나온 이후에라도 네. 그거는 뭐 학술 단체나 뭐 법조 단체에서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판결문 700페이지고 기록이 10만 페이지예요.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언론에 나온 거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유리한 얘기만 발췌해서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정치권의 수준이에요. 한동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없어요. 더더구나. 그거는 외국밖에 안 내용적으로도. 되는 거고 그냥 선동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지 피하기 위해서 대장동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입에 올리면 불리할 것 같아. 도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좀 억울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네. 결과적으로 저들이 던진 떡밥을 물은 거예요. 조국 장관이, 조국 그러니까. 대표가 상당히 정무적으로 아쉽고 네. 좀 안타깝다. 예, 그러니까 네. 한동훈도 조국도 자기 존재감을 더 키워야만 하는 굉장한 정치적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하락세였잖아요. 거의 뭐 바닥까지 갔던. 근데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전 그래서 유감인 거예요. 사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쇄빙선의 역할을 자임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저는 우리 곽우신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8월 31일까지 지금 기재부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게 5월 30일까지 윤석열 정권의 공무원들이 작성한 예산이고 대통령 국가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23개 핵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으면 내년 1, 4분기에 지출되는 것은 윤석열 집권 4년차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제보받는 바에 따르면은 지금 저도 뭐 호남이 우리 민주화의 추동 세력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청래 의원의 의도인지 몰라도 뭐 선거와 관련된 쪽지 예산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공약사항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좀 앞장서 준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폐쇄성이라든가 지금 뭐 선거를 앞둔 자기 정치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선명하게 점수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진짜 압살을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이 대장동 프레임에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 진영에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장동혁 대표 평소 말하는 스타일도 국민에 완전 벼르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쇼츠 양산용으로 사실 그렇죠. 그게 네. 전체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띄워놓고 보게 되면은 마치 한쪽이 되게 이긴 것처럼 편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막 그렇게 쏘아붙이는 사람 딱 편집해가지고 그럼 지지자들이 뭐라 그래? 아 역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압살했다. 역시 대장동 민주당 아무 말도 못해. 조국 아무 말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기로 했고 뭐 이제 전당대회 끝났고 이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룰 세팅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 순방가 있고 예산 전국이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장동이 다시 전면에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조국 대표가 저의 기후를 좀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토론 스킬을 보여주실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똥벌이에요. 이 조국 그건 대표 뭐 똥벌이에요. 네. 이거를 봐야 압니까? 이미 그 토론 자체가 이거 저들의 프레임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아무리 조국 대표가 더나 또 점잖잖아. 조국 대표는 저 얼마나 또 저 야비하게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항일 그 루트 취재하는 김종훈 기자, 김종훈 기자 제가 네. 되게 좋아하는 기자이신데 그리고 봉지욱 기자, 허재현 기자 등이 사실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소위 말하면 속기록 음. 사기, 네. 기소 단계에서의 녹취록, 예. 네, 허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차라리 좀 주안점을 더 가지고 조국 총재가 뭐 그런 기자들과의 대담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와대 출입기자 입장에서 대통령 홍보 수석의 정말 문제 있는 행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취재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현 수석은 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선후배로서 관계를 갖고 관찰해온 동료 언론인인데 제가 홍보 수석으로 내정됐을 당시부터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하지만 수석이 되고 나서는 제가 비판을 자제해왔는데 오늘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